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단원별 꼼꼼풀이를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어려워하시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꼼꼼하게 내용 정리와 풀이를 해드립니다. 치매 요양보호 시작합니다. 1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뜯어먹으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보기입니다.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거절한다. 2번 기저귀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라며 뺏는다. 3번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4번 그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5번 바꿔 먹자고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458페이지에 있는데 자, 우리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예문에 보면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고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한다라든지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 비누, 샴푸, 틀니, 세제 이런 걸 먹고 우물거리는 거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시험에는 기저귀 뜯어먹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감자 너무 맛있어 하면서 세제를 먹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제 거랑 바꿔 먹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하는 거 그게 답이었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딸이 면회를 하고 갔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면서 배회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보기 보겠습니다. 또 시작이세요 하면서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다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는데 자, 이 문제는 대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대회의 뜻을 한번 알아보시면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배회라고 얘기하죠. 이 배회 중에서도 우리가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라는 내용, 또 단순한 일거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이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고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하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또 단순한 일거리 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인다. 또 가족과 다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고향이나 가족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한 내용을 나누는 게 그 방법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다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자께서 저 옆에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번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번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자,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4번 보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는데 지금 이거는 의심, 망상, 환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의심에 관한 거죠. 착각을 하는 거고. 자, 기본 원칙을 의심, 망상, 환각 중에 사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도둑망상인데 네, 전반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보고 들은 것에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고요. 또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의심해가는 말투라든가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잃어버렸다고 훔쳐갔다 주장하는 경우에는 침해 대사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이 문제 4번을 보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이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시설이라는 것을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 교재 4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귓속말하는 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야간 근무 시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2번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3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5번 못 들은 척 하면서 무시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게 답인데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돕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일단 의복으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만약에 옷을 벗거나 송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입혀준다.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다음 내용은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라고 했는데 3번을 내용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내용이 비슷하죠. 예, 그렇게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족 방문 후에 손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입니다.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2번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3번 왜 손자와 여행 가고 싶으세요? 4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5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도 해야 여행 갈 수 있어요. 자,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1번이죠.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자, 이 문제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죠.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건데 자, 1번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요거는 맞는 답인데 두 번째 보시면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게 너무 막연하죠. 버스 타고 갈 건지 걸어갈 건지 뭐 차를 타고 갈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혼란스럽고요. 3번은 또 뭐가 틀렸나 보시면 왜 손자와 여행 가고 싶으세요? 왜가 틀렸어요. 왜라고 묻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도 해야 갈 수 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밥 잘 드세요.
잠 잘 주무세요. 운동하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말했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도 해 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요게 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준비를 할 때 요양보호사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2번,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3번,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4번,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거 뭐 드실까요? 5번, 어르신 병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고요. 3번은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뭐 문 앞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장 앞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4번도 어르신 병원 끝나면 맛있는 거 뭐 드실까요? 먹을 거에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밥 드실래요? 국수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드실래요? 주스 드실래요?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보시면 어르신 병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갈 거니까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예정을 말씀드리는 게 틀린 내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냇물 소리나 새벽 닭울음 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자, 이것도 정답 보시면 문제 보시면 공감력 증대, 자, 보기입니다. 2번 계산력 증진, 3번 억제력 향상, 4번 진압력 강화, 5번 친화력 확대.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 진압력 강화죠. 자, 요거는 4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지기능 훈련, 인지자극 훈련과 같은 데 내용인데, 자,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이러면은 빗소리 소리가 청각 자극이 되죠. 그래서 집중력이 있고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지나간 일을 소리를 듣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 진학력까지 자극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냇물 소리다. 졸졸졸졸. 새벽 닭 울음소리. 새벽은 시간에 관한 것이고 닭 울음소리다. 청각이죠. 그래서 시간과 귀. 이렇게 청각과 이야기와 가는 언어 능력과 진압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진압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휠체어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며 부품을 뜯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기 볼게요. 억제대 장갑을 사용해서 제지한다. 묶어놓으란 소리죠. 두 번째,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3번, 물건을 파손하면 변상해야 된다고 말한다. 4번, 휠체어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5번, 고장난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킨다죠. 휠체어 고장나서 부품을 뜯어낸다. 이거 할 때 억제다라는 거는 묶어놓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변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고요. 치워서 될 일이 아니죠. 뭔가 더 즐거운 일을 제공해서 집착하는 행동, 파괴적 행동을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 보기 보면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기. 생선가게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자, 요게 보기 문제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진압력. 두 번째, 목소리 크기. 세 번째, 창의력 사고. 네 번째, 언어의 유창성. 5번, 시공간 구별 능력.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활동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의 활동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유도하느냐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써본다라든지 생선가게가 살 수 있는 이야기, 가로 시작되는 것, 뭐 도로 위에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디귿으로 시작하는 것, 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면서 이거는 바로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자, 보기입니다. 1번 특정 글자 고르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빠진 단어 채우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뇌 건강 일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악기 연주하기로 나와 있죠. 악기 연주하기로. 자, 1번부터 특정 글자 고르기, 요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이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겠고, 3번 빠진 단어 채우기, 얘도 우리가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죠. 얘도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물건값 계산하기도 뭐 80년대 음식에 가합해서 메뉴판이 있었던 거, 뭐와 무엇을 사면 얼마냐, 얼마를 내면 얼마 거스름 받아야 되느냐, 요거죠. 요것도 바로 인지기능에 문제 없는 분. 뇌건강일기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기 쓰듯이 대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뇌건강일기 쓰기죠. 얘도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럼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 5번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정답이 2번은 탬버린 연주하기에서 악기 연주하기인데, 이 악기 연주하기는 왜 하느냐.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과 얼굴의 손등의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고 우울증,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감정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외우기 사실 참 힘들고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시는데, 단순한 게 악기 연주하기 탬버린, 뭐 피아노도 아니고 그냥 두들기거나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증 인지 기능이고, 나머지 1, 3, 4, 5번을 보면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얘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치매요양보호 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